이러한 상분리 거동은 이제 기판이 둥근 글라스 비드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오일 함량에 따라 그리고 층수에 따라 이제 역거동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그 커브형 기판을 가지는 필름에서도 도메인이 유출이 되고 그리고 스피노달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상분리 거동이 동일하게 역거동으로 일어났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글라스 비드에 이제 멀티레이어로 LBL 기법을 활용하여 동일하게 이제 나노에멀전을 필름을 제조하였습니다. 결과는 이제 플랫한 그 필름에서와 동일하게 역거동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상분리 이후에 생긴 그 도메인이 오일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제 EFM이라는 분석 방법을 활용을 했는데 이 방법은 필름 표면의 정전기력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오일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정전기력이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성된 도메인이 오일임을 알 수가 있었고, 이제 나노에멀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오일의 이러한 기능성 물질인 파이렌과 메틸 이오게노를 담지하여 나노에멀전을 제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물질을 담지를 하고 나노에멀전 필름을 제조를 하여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러한 기능성 물질이 방출되는 거동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방출되는 거동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해보았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메틸 이오게놀은 이제 곤충들이 싫어하는 그런 방향 쪽 화합물인데, 이제 이를 오일에 담지하고 이제 나노에멀전 필름을 제조를 한 뒤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을 가하기 전에 이제 개미들이 별 반응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메틸이오게놀이라는 곤충들이 싫어하는 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에 개미들이 그런 환경을 좀 피하고자 이제 모래로 그 필름 위를 덮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분리가 일어나면 이제 열에 의해 상분리가 일어나면 오일 내에 있는 기능성 물질이 방출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챕터 3에서 산업적으로 좀 더 활용하는 필름을 제조를 했습니다. 아래의 데이터는 이 개미들이 필름 위에 쌓는 그 모래의 커버리지를 시간에 따라서 정량을 해 보았을 때 상분리를 진행시키지 않는 그냥 메틸이오게놀을 담지한 필름에서는 커버리지가 거의 제로고 상분리를 유도하여 메틸이오게놀이 방출이 된 필름에서는 점점 커버리지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능성 물질 방출 필름의 응용성을 본 실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특이적 역거동을 분자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규명하고자 서울대 팀과 협업을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챕터 2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분자 모델링은 코알스 그레인법으로 이제 분자를 이러한 코알스 그레인으로 표현을 하는 시뮬레이션 기법인데, 이는 분자의 복잡한 이런 구조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오로지 분자의 운동성을 보기 위해서 디자인된 이제 모델링 방법이고, 그리고 저의 실험 시스템과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하고자 이제 LBL 시스템을 이제 모델링으로 규명한 논문을 참고를 하여서 이제 제 실험 조건과 맞게 실험 시스템을 최적화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앞서 제조한 그 나노 에멀전에 두 가지 함량을 가진 나노 에멀전이 있었는데, 이제 이를 오일의 개수로 나눠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먼저 오일 함량이 0.34일 때는 이제 오일 개수를 50개, 그리고 오일 함량이 0.82일 때는 오일 개수를 200개로 설정을 하여서 실제로 이제 파티클의 사이즈가 실험에서도 나노에멀전의 액적 사이즈가 다르듯이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도 그대로 파티클 자체의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50개, 200개로 나눠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안정한 시스템이 되는 각각의 이제 블라코 폴리머와 그리고 더해지는 이제 양이온성 고분자 블라코 폴리머, 양이온성 고분자를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하였고, 이 필름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상으로 안정화시킬 때 아주 중요한 현상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양이온성 폴리머인데, 이제 양이온성 폴리머를 너무 많이 적층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그 차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양이온성 폴리머와 카운터 이온인 카운터 이온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너무 많은 빨간색 양이온성 폴리머를 적층을 하게 되면 이제 카운터 이온과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하게 되어서 이제 표면이 불안정해지고 이제 울퉁불퉁하고 이제 동그란 채널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양이온성 고분자의 그런 안정도가 이제 필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제 양이온성 고분자의 안정도는 이제 카운터 이온과의 그런 인터랙션으로 정해지는구나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이온성 고분자를 최적의 조건에 맞게 필름의 안정도에 맞게 양이온성 폴리머를 넣어주었고, 이제 이 필름 시스템을 최적화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차지 덴시티를 각각 보았는데, 오일 파티클 개수가 50개였을 때, 즉 에멀전 함량이 낮은 시스템에서의 나노 에멀전 필름은 이제 블라코 폴리머에 비해 오일 개수가 상대적으로 50개로 낮기 때문에 이제 블라코 폴리머의 차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따라서 차지 덴시티 또한 높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오일의 개수가 200개일 때는 이제 블라코 폴리머 대비 오일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블라코 폴리머의 그 영향을
덜 받고 차지 덴시티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